한국시 읽기 266번은 유인채 시인의 오래된 의자입니다. 우선 쭉 한번 읽겠습니다. 버려야지 이젠 가죽은 예전의 빛을 잃고 다리는 한밤중처럼 삐걱대는데 한 철을 베란다 구석에 밀어두었다가 오늘 문득 꺼내어 보니 아직 미직은 체온 같은 것 남아있다.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를 털고 까진 살결에 같은 색 물감을 바르니 상처가 화장한 듯 가려진다. 익숙한 자리에 앉아 몸을 맡기니 의자는 말없이 나를 안아준다. 삐걱대고 뒤뚱거리며 간간 중심을 잃어도 등받이는 여전히 내 등을 받아준다. 너무 주저앉으려는 마음까지 받아주는 오래된 친구 같다. 나 한때 그의 기대에 울고 웃고 끙끙대며 뭔가 썼다. 때론 투정을 부리듯 함부로 끌어당겨 그의 살갗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그래도 그는 내 몸의 비누 향과 땀 냄새와 날마다 번져오던 붉은 기척까지 조용히 받아주었다. 버리려는 마음을 감추고 나는 또 그의 무릎에 앉아 오늘 아침 남편이 남겨두고 간 말을 새긴다. 난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단 말이야. 돌아보던 그의 어깨가 의자의 낡은 등받이처럼 조용히 흔들거리는 것이 보였다. 2014년도 문학청춘으로 등단을 한 시인인데요. 시집도 두 권이나 신춘문예 그다음에 2017년 국민일보 신춘문예 등단했고 시집으로 어, 계절의 끝에선 피에타, 흑도립이 날다 등이 있습니다. 시산맥 2026년 봄호에 실린 거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이 전환 큰 두 가지 점에서 첫 번째는 우선 오래된 의자 물건이 이 제목이 되고 물건에 관한 시입니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남편 얘기가 나오죠. 그 두 개가 아주 중요한 그 뭐라 그럴까 모델이라고 그럴까 다른 시인들도 이런 거를 쓸 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가 아닐까 싶어서 그 두 부분을 특히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의자, 그러니까 의자의 물건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원래 물건이라는 것이 물건이에요. 물건이라는 것은 예, 용도, 쓸모, 그죠? 그죠? 가 있는 음, 전체를 말하죠. 물건, 그죠? 의자 같은 물건은 용도가 있는 거예요. 쓰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누구한테 쓰임이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어? 그러니까 하나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물건이라는 거는 인간처럼 주권, 인간은 주권 있죠. 인간의 주권처럼 독립, 주체적인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이거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너무 오래된 의자라는 말은 오래된 의자라는 말 자체가 뭘 뜻하냐면 의자라는 말이 암시하는 바는 오래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비싼 의자 또는 새 의자라는 말과 대비되는데 그러니까 의자가 인간 세계에서 모든 물건의 운명은 비슷한데 인간의 세계에서
존재성을 인정받으려면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오래된이라는 올드죠. 낡은, 즉, 이라는, 또는 오래된, 낡은이라는, 어? 고장난, 그런 게 지금 계속 나오죠, 내용이. 고장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자의 경우에는 또 그런 쓸모의 상실, 또는 한계를 암시합니다. 왜 일부러 오래된 의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오래된 의자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오래된 우리한테도 다 자기가 애착하거나 하거나 애용하던 물건이 있을 텐데 물건과의 관계를 연상합니다. 그죠? 그것도 그런 중에 하나죠. 오래된 의자. 의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뒤집어 말하면 오래된 의자, 오래된이라고 말한 거는 어떤 거는 새 거인데도 안 쓰는 경우가 있죠. 오래된이라는 형용사는 부정적이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검토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정반대로 그 뭐랄까 좋아했기 때문에, 그치? 좋아했기 때문에 편했기 때문에 또는 편했기에 오래 사용했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응? 그,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요새같이 이렇게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러죠. 패스트 패션. 패스트 패션이 뭐에서 나온 건지 아시죠? 옷 같은 걸, 의상을, 의복을 일회용처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장하는 패션 산업이죠. 패션의 시대란 말이죠. 일회용 시대, 일회용의 시대, 그지? 이 태도와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즉, 오래되는 쓸모가 없죠. 이 패스트 패션에서는 오래된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다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금방 찢어지게 돼 있고, 금방 망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의 제목 자체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그 기후재앙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무자비한 소비 성향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와 정반대 세상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요건데 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이 자본주의 사회의 말하면 주류에 역행하는 예? 태도, 마음가짐을 선언합니다. 왜 이런 거를 계속 분석했냐면 이 시를 읽을 때 그 쓸모가 뭐냐면 이 시에 쓸모가 있어야 될 텐데, 그지? 그러니까 물건의 용도는 다 됐지만 이 시에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라고 해서 간단히 말할 때 자본주의적 효용성, 대적할 어, 또 다른 종류의
효용성이 있는지 예, 질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뭐 무용성의 강자의 말 중에 하나, 강자의 사상 처럼 쓸모없음에 쓸모없음도 쓸모 있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이제 장자가 뭐라 그랬냐면 꾸불꾸불하고 그지? 꾸불꾸불하고 나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가구나 그지? 가구 등 음, 음, 좋은 나무 가구용으로 쓸모가 있다는 말에 대하여 그래서 이 나무는 아주 오래 살아남았다고 지적하는 그러니까 쓸모없으니까 아무도 안 건든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쓸모없는 게 되게 쓸모 있는 거죠. 그지? 이 쓸모없는 거는 인간 세상 다른 사람들의 말하자면 소비용으로 쓸모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건 다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그지? 이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로 쓸모 있음에 쓸모 있음. 응? 그러니까 쓸모 없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도피 같은 성향이 있잖아. 그지? 그런데 정말로 쓸모 있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걸 봅니다. 그게 굉장히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이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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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으로의 담론성이 이 시에 내재된 힘인 듯합니다. 뭔가 시가 힘이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느꼈겠지만 이 시는 이 시에는 뭔가 그 강자의 이론처럼 또는 뭐 무에서성처럼 장자의 논리와 달리 뭔가 에너지를 주는 그리고 힘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인들 내가 옛날에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저 도서실 도서관 화장실에서 써놓은 낙서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낙서 중에 문학은 왜 패배자의 기록일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망발을 망발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인문학 교수라는 시로 정명으로 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론 기계 AI와 로봇의 로봇이 압도하는 세상에서 어? 기존의 학교 교육, 추론 중심 학교 교육이 이 전공이 전부 다 대체 되게 생긴 상황에서 되게 되었고 이제는 시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하는 어? 시사선 중심으로 하는 어, 어, 교육이 바탕은 그런 창의력만이 창의성만이 교육과 인류의 일이 될 것으로
전망, 된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때 내가 그 문성 나오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어, 지금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쪽에, 인문학 시인을 비롯한 인문학 전공자들의 패배의식, 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인체의 오래된 의자가 제공하는 시적 상상력에 쓸모 있는, 효용성 있는 힘의 원천을 어, 이해하는 건 파악하고, 어, 원천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서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봅시다. 버려야지 이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내가 문송의 관념이죠. 버려야지 이젠. 어? 왜냐하면 버려야지 이젠하고 판단하는 이 버려야지 이젠의 판단의 기본은 이런 무용성의 쓰레기라는 거죠. 어? 쓸모 있는 물건이 아니라 어? 쓰레기라는 판단을 하게 하는 이런 무용성의 판단이죠. 그지? 어. 음, 버려야지 이젠 그 얘기가 그거죠. 그죠?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죽은 예전에 밑을 입고 다리는 한밤중에 삐걱대는데 어? 요게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물건에 대한 사고방식이죠. 특히 오래된 의자 같은 것에 대해서. 한 차를 베란다 구석에 밀어두었다가 오늘 문득 꺼내어 보니 아직 미지근한 체온 같은 것이 남아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미지근한 체온 같은 것. 이것 때문에 이 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의 전제죠. 이 시가 아니라 산문, 세계. 그죠? 이 자본주의 산문 세계의 말하자면 선언, 판단, 냉정한, 객관적, 자본주의 산문세계 객관적 판단에 그거한 필요합니다. 네, 마이라면, 그죠? 부분 아직 시가 안 된 거야, 그죠? 자본주의 산문세계에서 그래, 뭐 가족이 뭐 가족이 너무 야 이상하잖아. 그리고 뭐 다리도 삐걱거리고 어떻게 쓰냐, 그지? 그걸 어떻게 쓰냐? 쓸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시가 시작된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 이 시의 출발점. 이게 이제 물질적인 출발점이요. 심리적인 출발점은 조금 이따 뒤에 나오는데 물질적인 출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는 의자에 관한 거니까. 물질적인 출발점이에요. 뭔가 시를 그 의자를 봤는데 베란다 구석에 한 철을 밀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3개월 전부터 쓸 수가 없다고 상상한 거야. 그지? 오늘 문득 꺼내보니 아직 미지근 체온 같은 건 남아있다. 체온도 뭐 잘 돌아가면 체온이 좀 좋겠죠. 근데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기도 많지도 않고 능력도 좀 부족한데 하여튼 뭔가 좀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를 털고 빠진 살결에 같은 색 물감을 바르니 상처가 화장한 듯 가려진다. 그래놓고 익숙한 자리에 앉아 몸을 맡기니 의자는 말없이 나를 안아준다.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주관적인 원인이에요. 의자에 관한, 오래된 의자에, 효용성에 관한 재검에 관한 주관적, 어, 말하자면 심리적이라고 할까? 심리적 어, 출발점. 아까는 물질적인 출발점이고, 그지? 물건으로서 출발점인데, 이번에는 이제 심리적인 출발점이에요. 왜냐하면 심리라는 건 인간의 심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다만 적용하지 않고 다른 데다 적용을 하고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물건에 관한 시, 물건이나 물건은 무생물이죠. 물건은 무생물이나 인간이 아닌 생물에 관한 시라면 이건 대부분 다 뭐예요? 그것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보통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냐면 어, 그렇지 않고 쓰는 시도 가끔 있는데 요새 가끔 있죠. 그렇지만 인간이 언어를, 그지? 언어를 도구로 작성되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의 물질에 관한 시, 물질과 무생물과 생물에 관한 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의 관계, 언어를 중시하니까 인간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자리에 앉아 몸을 맡기니 의자는 말없이 나를 안아준다. 이거 지금 오늘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안아주는 그런 느낌은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죠? 일종의 관습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옛날에도 좋았던 게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서 삐걱대고 귀등거리며 강간 중심을 잃어도 등반인이 여전히 내 등을 받아준다.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면 한철 3개월 전, 한철 전에 그때도 의사가 갖다 줄 때도 그때까지도 안고 있었단 소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자주 주저앉으려는 마음까지 받아주는 오래된 친구 같다. 의자를 보면 뭐라 불렀어요? 오래된 친구를 같단 말이죠. 즉, 오래된 의자가 오래된 친구라는 등식이죠, 그렇게. 그지? 이 오래된 친구는 되게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의자는 물건은 버릴 직경에 직전에 그거는 뭐예요? 가장 소중한 오래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한 거라면서요. 설에 의하면. 근데 오래된 친구가 여기 한 명 있잖아. 의자.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 자주 주저앉으려는 마음까지 받아주는 그랬어요. 되게 재밌는 이것 때문에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실제 인간 경험 사닥의 감독 그래서 육체적 일적학원 1단계가 1단계가 상정 훈련부 2단계가 감정적 행동적 4단계가 영성적 차원이라면 실제가 이 유인체 시인이 오래된
의자라는 시를 쓴 이유는 뭐예요? 이 오래된 의자가 오래된 친구 갖다 갔기 때문입니다. 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의 힘, 시의 효용성은 정성적 차원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지금 팔근대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면 팔근대 사상가들이 자신의 그래서 우리 결론에서 이나 마지막 부분에 항상 거의 대부분 강조하듯이 시적 상상력입니다. 이게 이 시적 상상력이 중요해진 이유는 영성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구체적, 물질적 차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적, 이념적 상황 중심에 근대 그 세계관이 난경에 봉착한 하여 탈근대 세계관으로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대 전환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 어? 하고는 바로 어, 정성적 상황과 연결된 상황을 얘기. 그래서 이게 시가 되는 거야. 낡은 의자에 관한 게 무슨 시가 되나, 중요한 시가 되나, 그것도 중요한 시니까 읽겠죠, 내가. 그거는 영성적 시, 그러니까, 오래된 의자가 저는 파기해야 할 쓸모없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 유인체 시인의 영혼과 공동적으로 감수성을 교류하는, 그래서 오래된 친구라고 같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있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거를 영적인 존재라고 말했으니까 이건 너무 좀 과장인 듯 하잖아.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것도 아주 길게 설명했죠. 나 한때 그의 기대에 울고 웃고 끙끙대며 뭔가 썼다. 때론 투정 부리듯 함부로 끌어당겨 그의 살갗에 상처내기도 했다. 아까 상처를 왜 치료해야 되는지 알겠죠? 치료는커녕 약간 살짝 숨기는 거지만 숨기는 일이라도 해야 됐던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몸의 비누와 향과 땀 냄새와 달마다 번져오는 붉은 기척까지 월경을 말하는 거죠. 조용히 받아주었다. 누구랑 비슷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나 마더 테레사 어? 가정한 포용력. 어, 이건 뭐야? 신성한 신적 수준. 포용력. 그죠?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마더 테레사나 예수님처럼 다정한 포용력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버리려는 마음을 감추고, 응?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버리려는 마음을 감추고는 이제 아시겠죠? 처음에는 사실은 그게 이제 드디어 드러났죠. 며칠 전에 베란다 구석에 빌어 두었던 비는 단지 뭐지? 폐기 처분할 위안을 누출 어떤 게을렀든지 아니면 날씨가 추웠든지 어쨌든 간에 한철 전에 게을러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 버리려는 마음을 감추고. 사실은 어떻게 했었어요? 버리려는 작정을 했었어요. 응?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바뀐 거예요. 언제 바뀌었어요? 우리 눈앞에서. 독자 눈앞에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바뀐 것. 이 시의 내용은 본문은 마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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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진.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래된 의자일 뿐이라는 판단, 그지? 음, 실용적, 효용성에 관한 판단에서, 그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봤죠? 여기 오래된 주저앉으려는 마음까지 받아들인 오래된 친구, 그지? 판단에서 주저앉으려는 까지 지금도 받아주는 오래된 친구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 판단이죠. 영적인 판단이 판단보다 영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네, 마음이 바뀌었단 말.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또 그의 무릎에 앉아. 왜 무릎에 앉았어요? 주저앉으려는, 응? 주저앉으려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 지금 받아주니까. 그 무릎에 앉은 거예요. 오늘 아침 남편이 두고 간 말을 새긴다. 난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단 말이야. 돌아보던 그의 어깨가 남편의 어깨죠. 의자의 낡은 등받이처럼 조용히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어, 의자에 관한 시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시죠. 그게 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시에 숨겨진 힘은 사랑의 힘. 어? 어떤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물질적, 동안의 사랑의 힘을 넘어서는 사랑의 힘. 그치? 그러니까 낡은 의자, 낡은 오래된 의자, 뭐예요? 오래된 친구, 제휴법이죠? 제휴법이라고 그러죠. 일부가 같은 거죠. 제휴법. 응? 제휴법으로 일부만 누구랑 남편과 의자가 같아졌죠. 흔들리는 어깨만 같은 거예요. 응? 그렇지만 어쨌든 제휴법에 의하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으로 보면 의자는 낡았단 말이죠. 그지? 낡은 오래된 의자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사랑의 힘을 찾은 거죠. 그게 오래된 친구고 오래된 관계의 남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랑의 힘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의자가 이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게 남편과는 지금 오늘 아침 대화 기록에 의하면 이런 사랑의 힘을 이런 뭐라 그럴까 차원의 도약, 그지? 도약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오래된 의자 폐기 처분하려고 한철 전에 마음먹었던, 그지? 그래서 베란다에 넣어놨던, 베란다에 원래 걸어놓죠? 어, 마음먹었던 오래된 의자를 수거하고 어, 명상하다 하면서 하는 바람을, 즉 뭐예요? 시적 상상을 포에틱 이미지네이션 로 어, 읽으려고 하는 바람에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를 되었습니다. 그건 일제적, 물질적 차원에서 오래된 의자처럼 아주 특히 낮게 평가될 할 수 있더라도 영적 차원에서 보면 음? 오래된 친구랑은 같다는 예, 여자처럼 여자에게처럼 그치? 극단적으로 아주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도 그렇죠. 내가 이제 다른 데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랑의 경우에도 치료 X, 정신적 고백, 또 감정적 영점이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 사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적 차원입니다. 음, 심하게 얘기하면 음, 3가지 차원의 사랑은 위태한 것입니다. 응? 호르몬의 출력 시기가 2, 3년 이라는 말처럼 한 가지의 하더라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사랑을 비롯한 의자와의 이정도를 비롯한 관계는 영적 차원으로까지 해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어쩌면 유일한 행복의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옛날에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는데, 응?
이시구는 근대 시대 동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질적인 근대 시대 동안은. 근대 시에서는 낭만주의, 소비를 제외하면 근대 시대에서는 그게 강조되지 않았다. 응? 그 차원의 시장 상승의 힘을 인지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은 이미 추론 기계인 추론 기계, 추론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교육을 현대 교육을 무의미하게 한다는 효용성을 제로로 만드는 추론 기계 AI와 로봇의 시대에 인간이 인간이 습득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구가 되어 라는 점에서 이 시가 보여주는 느끼게 해주는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힘을 천천히 음미하는 건 아주 중요한 독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헌신적인 선구적인 시예요. 이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오래된 의자, 유인체, 버려야지 이젠. 가죽은 예전의 빛을 잃고 다리는 한밤중처럼 삐걱대는데 한 철을 베란다 구석에 밀어두었다가 오늘 문득 꺼내어 보니 아직 미지근 체온 같은 건 남아있다.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를 털고 까진 살결에 같은 색 물감을 바르니 상처가 화장한 듯 가려진다. 익숙한 자리에 앉아 몸을 맡기니 의자는 말없이 나를 안아준다. 삐걱대고 뒤뚱거리며 강간 중심을 잃어도 등받이는 여전히 내 등을 받아준다. 자주 주저앉으려는 마음까지 받아주는 오래된 친구 같다. 나 한때 그에게 기대 울고 웃고 쿵쿵대며 뭔가 썼다. 때론 투정을 부리듯 함부로 끌어당겨 그의 살갗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그래도 그는 내 몸에 비누 향과 땀 냄새와 날마다 번져오던 붉은 기척까지 조용히 받아주었다. 버리려는 마음을 감추고 나는 또 그의 무릎에 앉아 오늘 아침 남편이 남겨두고 간 말을 새긴다. 난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단 말이야. 돌아보는 그의 어깨가 의자의 낡은 등받이처럼 조용히 흔들거리는 것이 보였다.